이제 확인 10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배웠죠? 네,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에 대한 확인 문제를 우리가 꼭 풀고 가야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나트륨 조각을 물에 넣으면 다음과 같은 반응으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0도씨 1기압에서 수소 4.48리터가 발생할 때 반응한 나트륨의 질량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그 실험 본 적 있나요? 물이 있는데 물 안에다가 나트륨을 넣으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반응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이 물의 액성이 염기성, 즉 알칼리성으로 바뀌죠. 그리고 기체가 발생했는데 이 기체가 뭐예요? 맞습니다. 수소 기체입니다. 자, 나트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트륨을 물에다가 넣으면 실제로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요. 염기성인 OH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걸 굳이 몰라도 되는데 그냥 나와서 알려드린 거예요. 나트륨 물하고 반응이 아주 잘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게 몇 리터? 4.48리터가 발생했대요. 나트륨의 질량을 구해보자. 같이 보죠. 한번 단계를 나눠 볼까요? 우선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그렇죠? 수소 4.48리터. 수소 부피를 안 해요. 이걸 뭘로 바꾸고요? 맞습니다. 이거를 바로 몰수로 바꾸고요. 수소의 몰수.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구하려는 게 바로 나트륨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거쳐서 나트륨의 몰수를 알고 이걸 통해서 질량을 알면 되겠죠. 맞죠? 자, 요 단계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딱 보자마자 알겠죠? 4.48리터. 이거는 빨리 풀려면 비율을 통해서 바로 풀면 되겠죠? 자, 비율. 물론 공식을 이용해도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0도 실기압이니까 가능한데 자, 우리 공식 뭐예요? 그렇죠. 몰수는 22.4리터분의 그렇죠. 부피에 해당하죠. 요거는 22.4리터는 언제만 된다? 0도씨 1기압. 자, 이렇게 해서 구해도 돼요. 결국 우리가 부피가 4.48리터니까 4.48리터를 20.4리터로 나누면 되죠. 자,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 나와요? 4.48리터를 22.4리터로 나눠봐요. 좀 어려운데요? 자, 얼핏 봐도 얼마 정도 나와 보여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요거는 두 칸 가야 되니까 얘도 두 칸 가면 천천히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모르겠는데요?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4로 나눠볼까요? 114, 112. 자, 이거는요. 4, 5, 20, 4, 5, 20, 4, 6, 24. 수학이 약하군.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대충 보니까 5분의 1 될 것 같네요. 맞죠? 뭐 앞에서부터 봐도 되고요. 바로 여기서 봐도 돼요. 5분의 1이 나옵니다. 5분의 1은 10분의 2죠. 0.2몰이 나오네요. 결국 H2의 몰수가 0.2몰이에요. 몇 몰이요? 0.2몰이요. 0.2몰. 글씨가 왜 이래? 자, 그러면 얘가 0.2몰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나트륨의 질량이죠. 얘가 0.2몰이 나왔대요. 그럼 나트륨은 얼만큼 썼을까요? 얼만큼 썼어요? 그렇죠. 2대 1이니까 이 1에 해당하는 게 0.2니까 나트륨은 0. 얼마? 4몰이 반응을 했겠죠. 결국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나트륨이 0.4몰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나트륨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질량 구하는 공식을 쓰면 되겠죠. 몰수는 이번엔 뭐예요? 색깔을 달리할까? 자, 몰수는 뭐예요? 그렇죠.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뭐예요? 질량입니다. 여기서 질량은 나트륨의 질량을 말하고요. 둘 다 나트륨이요. 자, 그러면 몰수가 아까 전에 0.4몰이라고 그랬죠? 0.4몰. 자, 그러면 얘가 0.4를 의미하고요. 화학식량은 얼마일까요? 나트륨의 화학식량은 여기 나와 있나요? 실제로 나트륨의 화학식량은 23입니다. 얼마라고요? 23이요.
앞에 봐도 되고요. 얘가 11번이에요. 11번이니까 곱하기 2하면 22 정도 나오겠죠? 근데 실제로 중성자 수가 하나 더 많아서 2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나트륨의 질량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0.4하고 23이 나왔으니까 나트륨의 질량은 0.4 곱하기 23 하면 됩니다. 맞죠? 얼마예요? 23 곱하기 0.4 해봐요. 4, 3, 12. 9.2g. 답은 9.2g이네요. 답이 맞나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공식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요 공식, 또요. 이 공식. 그쵸? 그리고 어디서 다리 역할을 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다리 역할을 한 거죠. 이 실험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실험은 잠깐만 설명해 보면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 이게 반응을 해요. 탄산칼슘이 이제 분필가루 알죠? 그렇죠? 흰색 분필가루 이런 게 탄산칼슘이거든요. 거기에 염산을 가하면은 실제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염화칼슘으로 바뀌고요 물도 일부 나와요. 그래서 각각의 화학 반응식에 개수를 써서 완성을 할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탄산칼슘 1몰과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이 반응할 때 이산화탄소가 얼마가 나오는지 이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거의 몰수를 통해서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측정 가능한 걸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알려줄게요. 무슨 넘어가죠. 자, 이번엔 우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디요? 물질의 양 중에 지금까지 배운 부분은 원자 질량이 작아서 원자량과 요거 했었죠. 그리고 지금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엔 뭘 본다? 바로 농도를 봅니다. 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도는 굉장히 중요하면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 쓸 공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우선 농도가 왜 필요한지부터 볼게요. 항상 어떤 개념이 나오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왜 도입이 된 걸까? 우리 골탕 먹이려고? 아닙니다. 자, 우리 골탕 먹이려고 나온 개념이 아니라 필요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어떨 때 필요한지 이게 왜 필요한지 왜 이게 도입이 됐는지 아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납득이 됩니다. 같이 보죠. 자, 우선 우리가 농도라고 했죠. 뭐라고요? 농도요. 자, 농도는 어떤 특징이 있죠? 자, 여기 비커가 두 개가 있네요. 자, 여기서 이 비커 안에 어떤 용액이 있습니다. 소금물이라고 해볼까요? 여기 소금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소금물의 일부를 우리가 이쪽에 놨다고 해봅시다. 일부만 꺼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쪽에서 같은 건 무엇이고 다른 건 무엇일까요?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우리는 화학은요 실험 학문입니다. 그래서 실험과 항상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돼요. 몰이 나온 이유도 우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죠. 원자량이 나온 이유도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 가능한 범위로 맞추려고 나온 거죠. 자, 이 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실제로 이게 왜 나왔냐? 우리가 이만큼 비커를 만들고 비커 안에 어떤 소금물 이런 용액을 만들고 그 중에 일부만 쓸 때가 있습니다. 이걸 다 안 쓰고요. 일부만 꺼내서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둘에서 변하지 않는 조건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변하지 않는 건 바로 진한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농도가 같은 거죠. 둘은 분명히 농도가 똑같습니다. 진하기가 똑같다고요. 그렇죠? 짠맛 정도가 같은 거죠. 큰 비커나 작은 비커나요.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이 농도가 같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비율이 같은 겁니다. 어떤 비율이 같은 거예요? 어떤 비율이요? 그렇죠. 바로 용액분의 용질의 어떤 양이 같은 겁니다. 용액의 양분의 용질의 양이 얘나 그 비율이 똑같은 거라고요. 이 비율이요. 그래서 항상 농도를 보면 밑에가 용액, 위에가 용질 이렇게 되어 있는 분수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율이 같기 때문이죠. 얘나요. 알겠죠? 이해되시나요? 한 번만 더 얘기하면요. 농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바로 큰 비커에서 우리가 측정 항문이기 때문에 이제 작은 비커로 이렇게 조금만 따라서 쓸 때가 있는데 둘의 같은 점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실험을 할 때는 우리가 양을 조금만 따를 때도 있잖아요. 물론 이걸 다 쓸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 조금만 따라도 변하지 않는 게 뭘까? 보니까 바로 진화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농도가 변하지 않는데요. 그 말은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말은 용액분의 용질의 어떤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여기 나왔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용액이 뭐고 용질이 뭘까요? 자, 여기 나왔으니까 이거 꼭 보세요.
자, 용액은요, 용질과 용매를 섞은 겁니다. 자, 용액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용액은 용질과 용매를 섞은 건데요. 각각 용질은 소금, 이제 용매는 예를 들어 물 이렇게 해당하고요. 이 둘을 섞은 소금물이 바로 용액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좀 어렵다고요? 자, 용매, 용질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여기 매니까 이게 미음자로 끝나죠. 미음이죠. 매는. 근데 물의 미음이네요. 그러니까 물은 뭐야? 용매다. 물이 뭐라고요? 용매다. 알겠죠? 용질은 소금. 알겠죠? 그래서 합쳐서 용액. 용매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용매가 녹이는 물질, 물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냥 예를 들어 외우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비율이란 건 용액분의 용질에서 용액은 그렇죠. 용매랑 용질 합친 거. 소금물을 말하고요. 용액은 소금물을 말하고요. 용질은요. 소금을 말합니다. 비율은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그런 농도의 어떤 비율 이런 양을 잴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질량입니다. 뭐라고요? 맞습니다. 질량을 쓰고요. 첫 번째는 바로 질량을 씁니다. 질량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어떤 양을 잴 때 질량 단위를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질량 퍼센트 농도라는 게 나옵니다. 질량을 이용한 농도가 나온 거죠. 자, 그렇게 농도에서 질량과 관계된 농도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학문을 하고 있죠? 무엇을 공부하고 있나요? 물화생지 중에 화학을 공부하고 있죠. 이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바로 몰입니다. 왜냐하면 화학 반응식과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학은 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몰을 이용해서 바로 농도를 만들고 싶어요. 이게 바로 몰농도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농도라는 개념은 이 두 비커의 같은 어떤 변하지 않는 성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농도는 비율로서 용액분의 용질이고요. 그리고요, 그 농도의 종류를 말하면 질량을, 그러니까 용액분의 용질의 어떤 양일 텐데 이 양을 질량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어디서는 이걸 몰과 관계시키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둘 다 쓸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화학이니까 몰도 중요하니까요. 각각은 우리가 질량 퍼센트 농도, 몰 농도라고 합니다. 항상 용액분의 용질이겠죠. 자, 그래서 밑에 이 그림이 나온 겁니다. 워낙 중요해요. 각각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질량 퍼센트 농도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비율이 용액분의 뭐라고요? 용질입니다. 항상. 근데 둘 다 질량이죠. 둘 다 뭐라고요? 질량입니다. 그래서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에요. 그 비율 말하고요. 곱하기 몇을 한 거예요? 퍼센트니까 곱하기 몇 했다? 100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해되나요? 곱하기 몇 했다? 100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람은 이제 나중에 비율이니까 지워지고요.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를 붙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10% NaCl 수용액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드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자, 생각해 볼까요? 용액의 질량을 얼마로 하면 될까요? 용액 질량을 예를 들어 100g 하면 되죠. 몇 g이요? 100g이요. 그리고요. 용질 질량은요? 용질 질량 이거를 10g 하면 되겠죠. 그럼 100분의 10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10% 나오네요.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용액 질량을 100으로 만들고 용질 질량을 10으로 만드는 이런 비율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용액이란 건 용질 더하기 용매죠. 용질이 10이니까 용매가 얼마다? 90이다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용매가 90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용질은요. NaCl 그렇죠. 바로 10g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용질, 즉 NaCl 10g, 물 90g 이렇게 섞으면 10%짜리의 NaCl 수용액이 나온 거죠. 수는 여기서 물 숫자고요. 용매가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나와요. 자, 비율상 이런 거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10 나오죠. 그런데 굳이 이제 110이 아니라 또 어떤 비율도 될 수 있죠? 여기는 이렇게만 나오는데 또 다른 비율을 한번 세볼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용액의 질량이 몇 g인 게 있을까요? 한 50g? 해볼까요? 자, 용액의 질량이 몇 g? 만약 50g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용질이 얼마일 때 10%가 나올까요? 그렇죠. 얘가 얼마일 때? 5g일 때죠. 그렇죠. 이렇게 용질의 질량 그리고 밑에는 용액의 질량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해도
똑같이 10%가 나올 거예요. 그쵸? 나오죠? 그러니까 50g에 5g 그러니까 50g 거기에 이제 5g이든 100g에 10g이든 비율적으로는 같죠? 둘의 비율이 같죠? 그쵸? 아니면 또 10분의 1이든 다 비율이 같죠? 10분의 1이든 50분의 5든 100분의 10이든 다 비율이 같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이제 같은 농도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밑에 용지를 10g, 90g 해도 되지만 용지를 몇 g 해도 된다? 맞습니다. 5g으로 해도 되겠죠. 그리고요, 용매를요, 50g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10%가 나온다고요. 그리고요, 얘를 1g하고 얘를 10g 해도 똑같이 10%가 나온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게 질량 퍼센트 농도입니다. 비율만 같으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비율이 특히 질량에 대한 거니까 질량 퍼센트 농도입니다. 곱하기 100을 해야 될 거예요. 꼭 외워주세요. 용액분의 뭐요? 용질!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밑에 볼게요. 이번에는 몰농도입니다. 몰농도 꼭 아셔야 돼요. 별표.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화학에서 몰농도는 정말 중요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 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워낙 문제도 중요하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몰농도 자체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몰농도는 우리가 단위를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퍼센트 썼지만 몰농도에서는 몰퍼리터입니다. 뭐라고요? 몰퍼리터예요. 자, 다시 보면 자, 이겁니다. 항상 용액분의 용질이에요. 여기서도 용액분의 용질이었잖아요. 근데 그 양이 이제 물과 관계 있는 건데요. 바로 용질의 몰수입니다. 위에가 뭐라고요? 용질의 몰수고요. 밑에는 그 공간을 의미해요. 부피죠, 부피. 알겠죠? 이렇게 부피분의 몰수입니다. 뭐라고요? 부피분의 몰수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이게 몰농도입니다. 좀 어렵나요? 좀 어렵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자, 여기 비커가 있는데 이게 이게 1리터짜리예요. 이게 몇 리터요? 1리터. 그럼 1리터 용액이 들어있는데 1리터짜리에 소금이 NaCl이 예를 들어 NaCl이 0.1몰 녹아 있어요. 그쵸? NaCl 0.1몰이 녹아 있어요. 1리터. 다시 NaCl 0.1몰을 넣고 물을 1리터짜리로 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만들면은 얘는 농도가 얼마일까요? 농도. 그렇죠? NaCl 수용액이 0.1몰 per 리터인 거죠. 다시 말하면 0.1몰 농도인 거죠. NaCl 0.1몰 농도라고 합니다. 알겠죠? NaCl 수용액 0.1몰 농도. 자, 이겁니다. 몰농도 워낙 중요해서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꼭 외우세요. 몰농도는 용액분의 용질 똑같이 만데요. 용액은 우리가 보통 이제 비커 속에 있잖아요. 부피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피당 용질의 몰수로 계산합니다. 몰수가 나와야겠죠. 우리가 몰수가 중요해서 몰농도 만드는 거니까요. 화학에서 몰수 중요하죠.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0.1 자, 단위를 이렇게도 표시해요. 라지 M자로도 몰퍼 리터도 맞지만 라지 M자로 표현해도 둘 다 몰농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밑에 볼게요. 0.1 몰농도죠. 몰퍼 리터도 맞고요. 자, 이거의 NaCl 수용액의 의미가 뭘까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말은 뭐예요? 0.1 몰농도의 NaCl 수용액이란 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수용액자가 빠졌는데요? 네, 수용액자가 빠져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 몰농도라는 의미 자체가 이미 용액이란 뜻이거든요. 그렇죠? 용액이란 뜻이에요. 농도란 뜻 자체가. 자, 그러면 그래서 수용액이란 뜻을 제외한 거거든요. 여기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 M 그러니까 몰농도를 몰퍼 리터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이유는요. 이게 왠지 해석하기가 쉽거든요. 퍼니까 어때요? 퍼 뒤에는 분모, 앞에는요. 분자에 해당하죠. 그래서 분자, 분모 쓸 수 있고요. 0.1을 우리가 위에는 0.1, 밑에는 1이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결국 1리터짜리 용액 안에 0.1몰의 NaCl이 녹아 있으면 이게 바로 0.1몰의 NaCl 수용액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리터짜리 비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얼만큼이 녹아 있으면? 그렇죠. 0.1몰의 NaCl이 녹아 있으면 이게 바로 요거입니다. 알겠죠? 1리터짜리 이만큼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NaCl 0.1몰은 우리가 질량을 잴 수가 있죠. NaCl 소금이니까,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이니까 질량을 잴 수 있어요. 그 질량을 잰 게 뭐다? 그렇죠. 5.85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오긴요?
자, 몰수는 뭐분의 뭐예요? 우리가 배운 거. 그렇죠? 화학식량분의 뭐예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죠. 질량을 이용하니까 이걸 쓴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NaCl 써봐요. NaCl. 다 NaCl이죠. 자, NaCl 화학식량 어떻게 구해요? Na 원자량 더하기 누구 원자량? Cl 원자량입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Na는 아까 전에 또 나왔지만 얘가 얼마예요? 그렇죠. 23입니다. 23이고요. 11 곱하기 2에서 20인데 중성자가 사실은 하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23이고요. 자, CL은 얼마일까요? CL 몇 번인지 아세요? 네, 17번입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17번인데 곱하기 2하면 34 아니에요? 근데 얘는 그 동위원소가 되게 많아요. 한마디로 이제 질량수가 35짜리도 있고 뭐 36짜리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가 35.5가 나와요. 얼마 나온다? 35.5요.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봐요. 원자량을.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58.5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NaCl의 화학식 양이죠. 선생님은 외웠어요. 그런데 시험에 나오면 이런 거는 다 주어집니다. 너무 걱정 말아요. 자, 그런데 이제 몰수는 또 얼마예요? 0.1몰이라고 그랬죠? 그럼 0.1몰이고 얘가 58.5예요. 질량은 얼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위로 가니까 질량은 5.85가 나오겠죠? 이게 질량입니다. 그래서 5.85g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결국 얘는 10%짜리 만들려면 물 몇 그램에, 그렇죠? 물 90g에 NaCl 10g 이게 필요해서 둘을 섞어주면 된다고요. 또는 50g에 5g 필요해서 섞어주거나 물 10g에 1g 이런 걸로 섞어주면 되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요? 물어볼게요. 얘는 어떻게 만들어요? 자, 얘 어떻게 만들어요? 이게 중요한데 얘 어떻게 만들어요? 만드는 법. 아까 질량은 좀 편했던 게 물 따로 NaCl 따로따로 재서 이거를 나중에 한 번에 섞으면 되겠죠? 그쵸? 근데 얘는 따로따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NaCl은 따로 만들 수 있는데 물을 따로 만들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얘는 용액 1리터이기 때문에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소금이 있어요. NaCl. 자, 몇 그램 하면 된다고요? 5.85g 재면 돼요. 이게 NaCl이죠. 아, 그러면 이게 0.1몰 맞네요. 맞죠? 그런데 물이 있잖아요. 물을 따로 이렇게 놓을 수가 없다고요. 왜요? 이 물이 1리터일까요? 물어볼게요. 1리터요. 물 1리터에다가 NaCl을 넣으면은 바로 이 공식이 되나요? 아니죠. 물 1리터가 아니라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예요? 물하고 소금하고 섞인 용액이 1리터인 거죠. 이해돼요? 물하고 소금하고 섞인 용액이 1리터예요. 한마디로 물 1리터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몇 리터예요? 물을 따로 먼저 준비를 할 수가 없다고요. 중요한 건. 아까 얘는 물을 따로 준비할 수 있었어요. 90g으로. 그런데 얘는 물을 따로 준비할 수 없어요. 1리터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해돼요? 용액 1리터지 얘가 물이 1리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몇 리터인데요? 그걸 지금 잴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하죠? 자, 그래서 물을 따로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물 따로 준비 못함. 따로 준비 못함. 이게 은근히 되게 헷갈려요. 질량 퍼센트는 물을 따로 준비할 수 있지만 얘는 물을 따로 준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렇죠. 당연히. 자, 여기 있으면 여기에 요 NaCl을 넣습니다. 그럼 여기 NaCl 넣었죠. 이거를 요 안에 물을 넣어요. 뭘 넣는다? 물을 그 다음에 넣는다고요. 물을 따로 준비하는 게 물을 넣어요. 물을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준비되지 않은 물을 넣어서 몇 리터만 맞추면 된다? 그렇죠. 1리터를 맞추면 된다고요. 이러면 물하고 염화 나트륨하고 섞은 게 1리터가 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알겠죠? 물을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NaCl을 먼저 넣고 그 안에다가 물을 넣어서 만드는 거다. 요거 꼭 기억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몰농도를 이용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몰농도를 이용한 문제는 좀 어려운 편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잘 익힐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자,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가 탄산칼슘, 그렇죠, 분필 같은 거죠. 여기에다가 염산을 넣으면은 두 개가 반응을 해서 각각 염화칼슘과 물과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반응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는 자, 분필 같은 CaCO3 탄산칼슘 1g, 즉 이거 1g이 완전히 반응하는데, 자, 얘가 염산을 조금 넣으면 조금뿐이 반응을 안 하고
남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얘가 완전히 반응하는데 필요한 0.1몰의 HCl의 부피, 한마디로 얘의 부피가 얼마인지 구하라는 거죠. 정확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다 쓰려면 얘가 얼만큼 쓸지, 그러니까 과량이 아니라, 과량이란 건 이제 넘쳐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얘를 녹이는 데 필요한 정확한 그 양을 구하라는 거죠. 알겠죠? 반응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HCl의 부피를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똑같죠? 아까 그 문제인데요. 그림도 똑같고요. 자, 요거 하는 우리가 과정을 꼭 알아야 되는데, 자, 이 파란색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요 큰 지도를 먼저, 왜 이래? 큰 지도를 먼저 아셔야 돼요. 알겠죠? 이 큰 지도를 먼저 알고 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패턴은 비슷해요. 똑같죠? 가운데 어딜 거친다? 그렇죠. 몰수, 화학 반응식 몰수는 거치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이걸 부피로 바꿔야 돼요. 몰수를 뭘로 바꾼다? 부피로 바꾸면 된다고요. 이 부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aCO3가 여기 양이 나와 있죠? 그쵸? CaCO3 양이 얼마예요?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딱 쓰고 이걸 우리가 몰수로 바꿔야 되죠? 몰수 구하는 공식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죠? 자, 그래서 화학식량분의 질량 해서 하는데 CO3, CaCO3 화학식량은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예요? 100입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100을 넣고 위에다가는 질량이 얼마라고 그랬죠?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00분의 1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몰수가 얼마가 나와요? 맞습니다. 바로 0. 얼마요? 01이 나오죠. 요게 얘의 몰수고 얘가 0. 얼마라고요? 01 몰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나왔으면 이걸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몰수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1대 2죠. 우리가 구하려는 게 바로 얘잖아요. 그러니까 1대 2니까 얘가 0.01몰 대 0.02몰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가 몇 몰이에요? 0.02몰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거를 우리가 뭘로 바꾼다? 부피로 바꾸면 됩니다. 자, 부피로 바꾸면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하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 부분은 색깔을 달리해서 한번 보죠. 자, 이거의 부피. 그러니까 이만큼 몰이란 거 알았어요. 그런데 0.1몰에 그러니까 이건 농도잖아요. 이거 뭐라고요? 이거 농도죠. 몰농도죠. 몰농도. 농도니까 우리가 진하기는 안다고요. 얼마나 진한지 진하기는 아는데 그 진하기의 양이 얼만큼 필요한지 요걸 모른다고요. 얘가 0.1 몰농도는 알지만 얘 부피가 얼마인지는 모른다고요. 알겠죠? 부피가 얼마인가? 그 부피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이 부피와 0.02 요걸 잘 이용하고 요 몰농도를 이용하면 이제 부피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하냐? 바로 요거 중요합니다. 요걸 이용합니다. 요거 알겠죠? 요걸 잘 이용하면 돼요. 특히 몰농도를 구하는 몰농도의 정의, 그쵸? 몰농도의 정의가 뭐예요? 용액 몇 리터분의 용질의 몰수죠.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용시킬 수 있죠. 요 공식에 대입만 하면 돼요, 이제. 자, 우리가 아까 전에 0.1 몰농도의 HCl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말은 용액이 몇 리터인지 몰라요. 그 용액 몇 리터인지 모르는 것뿐에 0.02몰의 HCl이죠. 아침이라서 발음이 잘 안 나오네. 그래요. 이거 아침에 찍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0.02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거는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얘가 0.02몰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써주고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알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있으면 얘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얘가 농도가 0.1몰짜리인데 이거를 얼만큼의 부피로 하면 바로 0.02몰의 HCl이 만들어질지 그걸 보는 거죠. 이게 여기 안에 뭔가 이렇게 점점점 이 알갱이 개수가 0.02몰이 돼야 된다고요. 알겠죠? 이 알갱이 개수가 0.01.
부피가 얼마가 돼야 되나 이거죠. 진하게 나는데 부피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알기니의 개수가 0.02몰이 돼야 된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해보면 실제로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온다? 맞습니다. 바로 0.2리터가 되죠. 한마디로 이 물음표는 0.2리터인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용액을 우리가 0.1몰짜리 HCl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얼만큼만 하면, 얼만큼만 덜어내면, 뭐 미리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얼만큼만 덜어내면, 그렇습니다. 똑같은 0.1몰의 HCl이 있죠. 자, 여기에 0.2리터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만큼짜리다. 혹은 애초에 만들 때부터 이걸 0.2리터로 하면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여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 용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진하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진하기로부터 우리가 몰수를 구하는 방법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공식이고요. 교과서를 같이 볼게요. 교과서 페이지 40쪽입니다. 몰롱도죠. 물에 황산구리 CaSO4라고 하는 황산구리고요. 여기 2라고 붙인 거는 얘가 실제로 몇 플러스예요? 이게 이온결합이거든요. 근데 얘가 실제로 2 플러스예요. 얘는 2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이 구리가 이가다. 그래서 2를 붙인 거예요. 참고로 알아주세요.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황산구리고요. 자, 그러면 이거 오수화물이래요. 이거는 이제 물이 붙은 거예요. 한마디로 쓸 때는 여기에 뭐가 붙었다? 물이 이렇게 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황산구리 오수화물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눈에는 황산구리만 보이지만 물을 흡수해서 5개의 분자가 물 분자가 옆에 이렇게 둘러싼 형태예요. 자, 아무튼 이걸 물에 녹으면 황산구리 수용액이 됩니다. 맞죠? 황산구리 수용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황산구리 오수화물을 녹이는 물질은 용매. 그렇죠? 물은 용매라고 그랬죠? 물은 용매. 미um. 자, 그리고요. 이제 물에 녹는 황산구리 오수화물은 용질. 그렇죠? 황산구리 오수화물이 용질이 돼요. 그리고요. 물과 황산구리 수용액은 용액이 된다. 밑줄 굳이 안 그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죠. 요거 꼭 보세요. 자, 물은 뭐라고요? 용매. 그리고요. 황산구리는 용질. 그리고 용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농도가 중요한데요.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용액인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적 관계를 구할 때는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몇 몰인지 알아야 된다. 그렇죠. 몇 몰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용질의 양이 몇 몰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몰을 꼭 우리가 써야 되죠. 여기 몰을 썼잖아요. 이게 바로 무슨 농도다? 맞습니다. 바로 몰농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액의 농도를 단위 부피 속의 단위 부피 속의 용액 속에 포함된 용질의 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무슨 농도? 이게 몰농도인 거죠. 자, 여기서 단위 부피라고 하는 뜻은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단위 부피라고도 하고요. 이 단위 부피란 뜻이 뭐예요? 그렇죠? 1리터란 뜻이에요. 이게 몇 리터? 1리터란 뜻이에요. 좀 보기가 이상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단위 부피는 몇 리터? 1리터.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이렇게도 표시하지만 결국 1리터당 몇 몰이 들어갔냐 이 말이잖아요. 1이 생략된 거예요. 분모에. 자, 그래서 우리가 단위 부피당 1리터당 단위 거리당 뭐 1미터당 이런 뜻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왜 1리터예요? 단위 부피가 1리터니까. 지금 1리터로 맞춰놨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양을 우리가 몰농도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2몰 퍼 리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용액 몇 리터 속에? 그렇죠. 이것은 용액 1리터 속에 포함된 용질이 몇 몰이다? 2몰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항상 용액은 1리터를 기준으로 하는 게 바로 몰농도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산나트륨이 있는데요. 4.0 죄송해요. 자, 4.0g을 물에 녹여 만든 NaOH 수용액 이만큼의 몰농도. 자, 여기 리터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거 써주세요. 1리터는 1000ml입니다. 알겠죠? 1리터가 몇 ml? 1000ml예요. 과학에서는 요 밀리미터 단위를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이게 밀리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밀리란 뜻이에요. 밀리. 그쵸? 밀리. 합쳐서 밀리리터인데 밀리란 뜻의 의미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러면 1000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봐요. 그럼 다시 1이 되겠죠? 이제 앞에 붙는 숫자 중에 하나예요. 뭐 우리 밀리도 쓰고 킬로도 쓰고 이러잖아요. 그쵸? 그런 게 다 이제 10의 몇 승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1리터는 1000ml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구해보자. 용질의 양을 구한다 라고 되어 있죠. 몰농도를 구해보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볼까요? 수산나트륨 몇 그램?
4g이래요. 한마디로 여기 수산화투륨이 몇 g 있는 거예요? NaOH가 4g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려주면 좋아요. 우리가 실험을 지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실험을 대체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물에 녹여서 물을 쭉쭉쭉 뚜루룩 해서 얼마까지? 그렇죠. 100ml까지 해서 녹이면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 전체가, 그쵸. 이 전체가 뭐라고요? 이 전체가 얘죠. 그쵸. 얘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용질의 양을 구한다. 자, 용질의 양을 구한다. 왜요? 자, 이 단계 뭐 1단계, 2단계 중요한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라고요? 물농도니까요. 자, 물농도는 뭐예요? 그럼 물농도 M 또는 물 퍼 리터라고 쓸 수 있는데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용액 몇 리터분의 용질, 용질의 몰수를 말하죠. 맞죠? 요 공식이 더 중요하다고요. 1단계, 2단계를 하는 이유에 그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공식 중요하니까 네모 박스를 칠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요건 지울게요. 좀 헷갈리다. 자, 그러면 이제 용질의 양을 이제 구해야겠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구하려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얘랑 얘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용질의 양을 구해야 됩니다. 요 위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용질의 양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여기서 용질은 뭐예요? NaOH죠. NaOH인데 NaOH의 양이 지금 수산화트륨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얘 4.0g을 NaOH 몰수로 바꿔야 되죠. 몰수 얼마일까요? 그쵸.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한번 구해봅시다. NaOH 몰수는, 자,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뭐예요? 질량이죠. 여기 질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NaOH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러면 NaOH 화학식량 얼마예요? NaOH 화학식량 안 나와 있는데요. 네, 구해보면 되죠. 저랑 같이 구해보죠. 자,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NA는 우리가 23이라고 그랬죠. 그쵸? NA는 23. 그리고요, O는요. H는요. 23. 헬리베 부탄지산 8번인데요. 그럼 16이네요. 그럼 얘는요? 1이죠. 얘는 중성자 없으니까. 그럼 다 더하면 얼마예요? 40. 그쵸? 40 나오죠. 자, 그래서 화학식량 40입니다. 화학식량 얼마라고요? 얘가 40이에요. 자, 그러면 요 40. 자, 그러면 질량이 지금 4g이죠. 그러면 40분의 4니까 얼마예요? 0.1몰이 나오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몰수를 구했고요. 용액 리터로 한번 볼까요? 100ml네요. 자, 이걸 리터로 바꿔야 됩니다. 1000ml가 1리터라면 100ml는 몇 리터죠? 공이 하나 이쪽으로 갔으니까 얘도 한번 가면 0.1리터. 그렇죠? 0.1리터예요. 결국 이제 위에가 0.1몰이고요. 밑에가 0.1리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몇 몰이에요? 0.1분의 0.1이니까 1몰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가 돼 있지만 교과서 아주 잘 돼 있지만 이 공식이 더 중요하다. 이 사실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확인 11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답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드는 건데요. 0.1 몰농도짜리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만들까요? 우선 이 몰농도의 정의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썼는데요. 이 네모칸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0.1 몰농도의 NaCl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1리터분의 0.1몰의 NaCl이죠. 그쵸? 자, 그러면 0.1몰의 NaCl의 질량을 알아야겠죠? 그쵸? 우리가 그 질량을 재야만, 그 질량의 NaCl을 재야만, 그렇게 재서 지금 몇 리터로 맞추는 거예요? 1리터로 부어서 이걸 녹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0.1 몰농도를 우리가 질량으로서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겠죠. NaCl의 화학식량은 Na 원자량과 Cl 원자량을 더해서 하면 되는데 23과 35.5니까 합쳐서 58.5입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몰수가 0.1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질량은 그렇죠. 바로 5.85g이 되겠죠. 한마디로 NaCl 0.1몰을 1리터로 하면은 바로 0.1몰 농도가 나오는데 이 0.1몰이란 건 다른 말로 하면 5.85g이죠. 자,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럼 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맞습니다. 바로 NaCl 몇 그램? 5.85g을 재고 몇 리터로 맞춘다? 1리터로 맞추면 되죠. 그래서 녹이면 돼요. 알겠죠? 그게 바로 이 과정인데요. 영상을 따로 올릴게요. 자, 우선 넘어가죠. 질산은 수용액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NaCl 우리 소금물이죠. 여기에다가 뭘 넣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질산은 AgNO3를 넣으면은 흰색 앙금이 생겨요. 여기 흰색 연기 보여요? 이게 나중에 가라앉는데요. 이런 걸 앙금이라고 합니다. 물에 안 녹는 거죠. 이 앙금의 주 성분은 뭘까요? 그렇죠. AgCl이에요. AgCl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반응해서 여기 AgCl이 나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요? 한번 반응식을 써볼까요? 자, 아까 전에 자, 여기 보시면 얘랑 그쵸? 얘가 얘죠. 자, 그리고요. 소금물 그쵸? 얘인데 자, 이렇게 반응하면 뭐가 나오는데요? 얘가 나와요. 얘가 흰색 앙금이에요. 흰색 앙금. 자, 앙금이니까 어쨌든 가루 형태로 되고 나중에 가라앉아요. 그래서 솔리드가 되는 거죠. 얘는 둘 다 물에 녹기 때문에 AQ러스고요. 그리고요. NaNO3가 나와요. 그쵸?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 원자 배열이 바뀌어서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어쨌든 원자의 수는 변함이 없잖아요. 종류나. 그러니까 NaNO3가 나와요. 여기도 NA하고 NO3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얘네가 지금 안 보이죠, 눈에. 왜냐하면 얘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물에 녹아있는 AQ러스 형태인 거죠. 자, 같이 볼게요.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문제라고 써주실래요? 문제는 0.1 몰롱도의 AgNO3 수용액 100ml와 완전히 반응하는 데 필요한 AgNO3의 질량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구해요? 우선 밑에다가 하는 과정을 써볼까요? 우리가 0.1 몰롱도의 AgNO3가 있어요. 자, 이게 몇 밀리리터? 100ml가 있대요. 자, 이걸 우리가 아무래도 몰수로 바꿔야겠죠? 그쵸? 몰수로 바꾸고요.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그리고요. 그렇죠. NaCl 몰수로 바꾸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NaCl 질량을 구하면 되죠. 맞죠? 여기 안 써지는구나. 자, 질량을 구하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첫 번째 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여기 몰농도가 나와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바로 요거는 우리가 몰농도의 그 정의를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다 그냥 쓸게요. 쓸 공간이 없네. 자, 그러면 우리가 0.1 몰농도의 뭐예요? AgNO3죠. AgNO3가 0.1 몰농도가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1리터의 용액에 AgNO3가 몇 몰이 녹아요? 0.1 몰에 AgNO3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수용액이 100ml래요. 100ml라는 거는 몇 리터예요? 맞습니다. 바로 0.1리터죠. 1리터가 1000ml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를 0.1리터 용액으로 바꿔줍니다. 자, 선생님 뭐라고 했죠? 용액분의 용질은 항상 비율이 일정하다고 그랬죠? 자, 이러려면 분모분의 분자니까 자, 위에가 얼마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얘도 줄어들겠죠? 0.01몰이 됩니다. 누가요? AgNO3가요. 이제 화학 반응식을 봐야겠죠? 자, 여기 질산은입니다. 질산은 AgNO3가 0.01몰입니다. 그럼 얘가 1대1이 반응하니까 얘도 얼마겠어요? 0.01몰이 반응하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NaCl이니까 얘에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자, 얘가 지금 0.01몰이니까요. 이제 다 왔어요. 그렇죠? 어디 있니? 자, 여기가 0.01몰이 나왔어요.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질량을 알 수 있죠. 누구의 질량이요? 바로 NaCl의 질량을 알 수 있죠. 그 질량을 어떻게 구해요? 바로 구할 수 있죠.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요. 공식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뭐예요? 질량이 있는데 그래서 화학식량은 바로 NaCl이죠. 화학식량.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온다? 계속 나오니까 23, 35.5. 그러면 58.5네요. 몰수가 0.01이 되려면 질량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두 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다? 0.585g. 엄청 작은데? 응? 제대로 한 거 맞아? 아닌 것 같아. 맞네요. 와.
대단한데. 자, 여기까지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과정을 알았는데요. 요 과정은 다 하시면 되고요. 여기 네모친 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몰농도라는 개념 자체가 몰 퍼 리터니까 리터를 없애주려면 용액의 부피 리터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용질의 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몰농도는 용액 부피분의 용질의 양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맞죠? 이거를 이쪽으로 하면은 이 공식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어쨌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해보세요. 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생했어요.